안녕하십니까. 박용진의 야구 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단 전력 강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현재 팀들이 순위 경쟁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11연패에 빠진 하나 문제, 그리고 또 롯데가 부진한 가운데 여러 가지 파열음과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단 전력 강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단 전력 강화 방법에는 드래프트에서 우수 신인들을 뽑아와야 됩니다. 제목이 있어야 집을 짓죠. 두 번째로 자유계약 선수를 시장에 나온 선수 중에 우리 구단이 꼭 필요한 전력 강화에 필요한 선수를 또 영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트레이드를 하여 우리 구단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수 외국인 선수를 잘 뽑아와서 전력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구단 전력 강화가 되므로 또 많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구단 전력 강화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하나 이글스 또 롯데 자이언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에 머물고 있는데 구단 전력 강화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하위에 머물고 있었고 팀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롯데가 작년 가을부터 구단 전력 강화를 위하여 발벗고 나섰죠. 그래서 성민규 단장을 MLB 시카고 컵스에서 스카우트로 일한 경력이 있는 성민규 단장을 영입하며 프론트의 전문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거기에 또 허문회 감독을 새로 영입하여 성민규 감독과 허문회 감독이 쌍두마차로 롯데의 그 혁신을 이끌려고 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롯데가 5연승을 달리며 대단한 바람을 일으켰죠. 또 기대도 상당했고요. 그러다가 또 연패에 빠지고 지금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단장과 감독 간의 불협화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감독은 청사진을 언론에다가 시즌 전에 이야기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진행하면서 성적이 나쁘니까 뱉어놓은 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단장과 감독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건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내부 깊숙한 문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생각해 보건대 성민규 단장이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사회 경험이 짧습니다. 미국의 그 MLB 구단에 가서 일하는 경력이 또 짧고, 또 MLB하고 KBO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MLB에서 하던 방법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다가 심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한국 야구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있고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가려서,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겨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성민규 단장이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다 뭐다 얘기를 하면서 내뱉어 놓았는데, 지금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단장에 대한 비난과 감독에 대한 비난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야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프로야구 단장직이 어려운 직이죠.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감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패에 빠졌을 때 여러 사람들이 연패 원인을 분석하고 하지만 딱히 이거다 분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만 가지고 분석해서는 이거는 납득이 안 가고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기록은 참고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기록 이외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팀 문화, 이런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 이전에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자면 멘탈 부분이죠. 감독의 멘탈, 코치의 멘탈, 선수들의 멘탈, 이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감독이 뭐 초구 공략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그 초구 공략이다 뭐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내놓으면 교과서적으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터득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고려사항에 따라서 응용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논리로 무조건 초구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타자들은 과거에는 바뀐 투수 초구를 공략해라. 근데 이거는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식 이야기입니다. 타자들 능력이 엄청 향상이 됐기 때문에 타자들 나름대로 타격 작전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지, 바뀐 투수 초구를 때려라, 뭐 1구를 공략해라,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가 11연패에 빠졌는데, 하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연패에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전문가들 분석에 따라서 본다 하더라도 전문가 나름대로 다 분석이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고 한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11연패 왜 11연패에 빠졌을까?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면 이거는 어려워집니다. 연패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기, 특히 감독의 에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불신하게 되고, 프런트가 불신하게 되고, 언론의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죠. 하나가 지금 11연필 벌써 뭐 어처구니 없는 에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연필 빠지면 상상도 못할 에러들이 나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할 문제를 연필에 빠지고 나면 후라이도 놓치고 아주 쉬운 땅볼도 놓치고 스로잉이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현상만 보고 어떻게 저런 걸 에러 하느냐, 어떻게 저런 후라이를 놓쳤냐, 이거는 현상보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팀이 연필 빠져서 보니까 잘 던지던 투수도 또 집단 슬럼프가 오게 되고, 잘 치던 타자들도 또 집단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수비까지도 거기서 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연패까지 지금 오게 되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SK도 9연패에서도 9연패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죠. 간신히 12연패를 끊고 지금 또 5연승 하다가 또 지금 뭐 별로 좋은 경기를 하지 않고 지구제거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프로야구는 이래서 어렵습니다. 왜? 매일 경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6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쉬운 스포츠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감독하고 선수와의 관계, 감독하고의 코치하고 관계, 감독하고 언론하고 관계, 감독하고 프런트와의 관계, 감독의 말에 대한 문제점, 시건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게 되죠. 잘 나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패 빠져가면 다 잠복되어 있던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감독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단장도 궁지에 몰리게 되고,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단장과 감독이 일찍이 너무 언론에다가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건데. 근데 실제 경기에 들어가서 말한 대로 되는가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은 베트남 말에 대한 이제 책임과 추궁을 하게 되죠. 언론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감독 단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서로 뭐 이렇게 불의 파음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두 사람 다 초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다 전부인 양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서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벌써 불의 파음이 나온다, 뭐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민규 단장과 허문회 단장이 서로 잘 이야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풀어가기를 바라지만, 말이 너무 앞서지 않기를 야구 바닥에 오래 있은 사람으로서 높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